댓글에 보면은 항상 이제 댓글을 수준 높게 잘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댓글 자체의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제가 이제 요즘 세대의 문해력 그리고 청해력 이런 거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제가 쇼츠 중에 뭐가 있냐면 영화관에 갔는데 핸드폰을 계속 켜가지고 쇼츠를 보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한 걸 쇼츠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눈부시지 않냐 그랬더니 왜 욕을 하냐, 다른 사람들한테 욕도 더럽게 먹고 긴 영상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쇼츠도 좀 그만 보고 이런 핸드폰 중독 좀 그만해라 라고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댓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긴 영상을 못 보는 이유가 핸드폰을 봐서 그렇다고. 크크크, 이게 뭔 소리야. 크크크. 그러니까 이게 남을 비웃긴 비웃어야 되는데 지 뇌 수준에서 비웃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애교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트를 눌러줘요. 이렇게 하트 모양 눌러주는 게 있는데, 그래, 네 댓글 정도 내가 읽으면서 웃어줄게 라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맥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뇌 수준이 그 정도라.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는 아예 좋아요도 안 누르는 댓글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읽다가 좀 어이가 없고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댓글들이긴 한데, 제가 코넬 노트 필기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채용하고 있는 것 중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실험적으로 많이 해본 결과, 코넬 대학에서 했던 거를 우리 쪽에서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이들 문제집을 뭐 거기서 요점 추리지 말고 그냥 닥치고 좀 써봐라. 써보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돈을 계속 벌면 돼요. 그리고 쓸 시간도 없이 열심히 벌면 돼요. 옛날에 삼성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쓸 시간이 없어. 그냥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워라벨이고 나발이고 다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이 모여있더라.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한 10년, 15년 전에는. 그래서 똑같이 그 코넬 노트 필기법이 정리되어 있는 거를 우리도 지금 하고 있더라. 내가 애들한테 시키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냥 문제집을 요점 추리지 말고 문제집에 있는 내용 설명하고 옆에 있는 내용까지 좀 꼼꼼하게 써봐라 라고, 그것도 쇼츠로 올렸는데, 또 쇼츠에다가 난 얘네들 왜 이렇게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네가 해서 코넬에 들어가 보고 말해라. 말로는 다 떠들지 노하우도 없이 억지로 시킨다고 되냐? 그게? 크크크. 그러니까 이 쇼츠에 지금 붙어있는 댓글 수준을 보는 순간, 아니 코넬 대학교를 왜 가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좋은 방법이다. 해외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공부에 무슨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공부는요 그냥 FM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노하우를 따지고 그냥 떠들면 된다고요? 시키고 있다고. 본인이 손가락으로 싸지르고 앉아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은 애들의 논리들을 듣다 보면은 되도 않는 논리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죠. 뭐 예전에 학원에 아이가 등록을 했는데 솔직히 원비를 내고 그리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노쇼 방지를 위해서 등록을 해야 입실이 가능한데, 아이가 왔어. 그래서 아이가 학원 다니다가 왔는데 그래도 들여보내야죠. 그래서 1주차 수업을 듣고 2주차 수업을 들었는데 원비를 등록하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한테 직접 문자가 가지 않게끔 해요. 항상. 혹시 엄마가 아빠가 등록하라고 카드 안 줬어? 요까지가 상한선이에요. 이것도 못하게 하시는 학부모들이 가끔 있는데 그냥 나가라 그래요. 저희가 학원비 왜 안 내? 너 왜 안 내? 애한테는 절대 않거든요. 몇 년 됐어요. 코로나 이전이긴 한데 학부모님한테 계속 이제 문자가 나가겠죠. 등록 관련된 문자가. 이게 4주차가 이제 한 달째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그 문자 시스템상 입실 거부될 수 있다라고 문자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됐나? 아빠가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상담실장님한테 데스크에 계시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펼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지능이 딸리면 우기지라도 말든가. 근데 지능이 딸리는데 또는 지식이 부족한데 쫀심은 있으니까 되도 않는 논리들을 끌어붙이고 막 여러 가지 있는 듯한 말들을 하고 다른 사람의 책을 막 잡아가면서, 이게 또 우리 애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대들 때 보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학원을 보냈는데 등록할 건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어떡하냐. 상담실장님이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셔야죠. 지금 너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리에다 이렇게 손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허리에 손을 댔다고, 지금 뭐 하는 자세냐고, 손님은 왕 아니냐고 그러면서 원장 나오라 그래 소리를 질렀대요. 제가 그때 모르고 있었어요. 수업하느냐고. 이제 막 하면서 등록을 뭐 못하겠다 뭐 하겠다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보냈나 봐요. 상담실에서. 그러고
원장하고 무슨 사이냐고 저희 그 상담실 실장님이 여성분이신데 물어봤대요. 너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당당해? 뭐 당신이 뭔데 원장하고 무슨 사이인데 당당하냐고. 이게 무식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사들이 말 조금만 실수해도 왜 성희롱이니 성추행이니 아주 오잡짓을 다 하는데 애가 그날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걸 듣는 순간에 저하고 오래 근무하시긴 하셨는데 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직원이신데 뭘. 거기서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선은 전화를 드렸어요. 그 학부모님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등록은 저희가 거부를 하겠다. 그리고 아이는 오늘 수업까지만 듣고 등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쪽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얘기하셨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허리에 손을 얹고 얘기한 것 자체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신다고 생각하면 경찰을 불러서 해당 시시비를 분명히 따질 거고요. 해당 아버님께서 한 언사 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아버님한테 따져 물으시라고. 근데 이 내용을 또 애한테 바로 전달을 했나 봐요. 수업 시간에 애가 나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씩씩대면서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학부모님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가정교육이라는 겁니다. 애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넌 그냥 들어가. 어른들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날 수업 듣고 걔는 다시는 안 왔어요. 이제 성인이 됐겠죠? 부모가 그렇게 나오면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요. 또 말도 안 되는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아이 왜 나와서 씩씩대요?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본인들이 잘못한 게 맞는데 저희 쪽에서 문자를 뭐 이상하게 보낸 것도 아니고요. 그 아버님 또 뭐라 그러셨냐면 현장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문자를 안 본대요. 평소에. 문자를 보내서 애가 이제 입시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문자에 한 줄 넣었더니 그제서 띄워온 주제에 자기는 문자를 안 보는 사람이래요. 무식해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사람이 무식하다는 건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하고 이상한 겁니다. 일부러 무식해질 필요가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선행 수업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하기 싫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징징대는 거죠. 아이들이 많이 모르나 봐요. 요즘에 이제 조금 막 이것저것 잡다하게 인터넷에서 보고 짓거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권리를 주장할 때는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공부를 안 할 거면 적정한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니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그거를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데를 쉽게 갈 수 있는지 찾는 그런 3단 변신 같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긴 했는데 애들이 다 그런 식의 질문을 몇 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애가 있었어요. 고맙게도 그때 때마침 아침 일찍부터 할 일이 없었나 봐요. 정땡땡님께서 댓글을 다셨는데 애한테 그걸 읽어줬어요. 제가 열심히 달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1시간 동안 열심히 달고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우선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중간만 읽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자퇴가 유행하는 이유, 이 자퇴라는 게 요즘에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정땡땡 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 아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강제 취약식 의무교육 운영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억지로 강제로 학교를 다니게 하는 제도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헌데 사람들 사고방식이 참 이상한 것은 군대 강제로 보내는 징병제는 고달픈 일이라서 모병제하기를 바라면서 반대로 학교 강제로 보내는 의무교육은 더 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학교 교실 안에다가 강제로 붙잡아두는 방식을 해야 학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타당할까요? 학교 다니기 싫으면 학교 안 다니면서 자유롭게 학업할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학교는 그저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로 하고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 돈으로요?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는 듯하게 이렇게 씨부려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 이미 다 드러났고요. 20여 년 동안 지금 봐왔지만 뭐 국방의무 들먹거리는 건 좀 선 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주변에도 되게 많고요. 저희 수업 듣는 애들도 아는데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 짊어지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치신 분들도 있어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릴 정도의 위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선 넘은 거고요. 또 뭐라 그랬냐면 자유를 주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초중고 보통교육 단계에서부터 학점은행 무학년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애들 선행반에서 저학년 섞여 있으면 5도 방정 꼴값 항의 그리고 나서 다 튀어나갑니다. 지보다 더 잘하는데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알고 좀 씹으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저 학교 출석만 정상으로 하면 학업 성취가 아무리 부진해도 그냥 학년 진급시키고 졸업장 줍니다. 실제로는 고교학점제에서 특히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또 자퇴를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 들어볼게요.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진짜 너 고교학점제 모르죠 지금 너. 고교학점제가 지금 애들 자퇴하는 이유 두 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졸업장 줬던 애들을 갖다가 가만히 학점이 너무 낮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유급시켜버립니다. 알고 씨부리라고 알고. 그리고 애들 냅두면요. 제가 진짜 수십 년 봐왔잖아요. 어머니들 많이 착각하는 게 애가 할 때 되면 하겠지.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애가 사춘기 때 얘를 망가뜨리는 한이 있어도 얘를 이겨먹겠다 하시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원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이거 미리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애 뜻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대부분 99%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수학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국어나 영단어가 암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 이런 아이들 갖고 얘네들 너 뭐 원하니? 그럼 경제학과요. 왜냐면 문과로는 가야 되겠는데 문과의 탑 클래스를 원하는 거야. 뭐 별의별 글을 다 써놨어. 1시간 동안 여러 영상에다가 써놨는데 제가 지우기도 뭐하고 또 지우면 지렁이 발광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이거는 내가 여지껏 영상 댓글을 지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누가 똥 싸지르고 간 거잖아 이 정도면. 막 무슨 해외 교육이 어쩌고저쩌고 막 다 막 아는 용어 다 써가지고 막 독일 등 유럽에서 중학교 때부터 인문 실업계 분리하는 것을 가지고 신분제 사회를 들먹이는데 그 나라 사회 풍토여서 실업계 고교 가서 일찍 취업한다고 인생 패배자라는 낙인이 존재하나요? 내가 언제 이딴 말을 했어. 그러니까 막 싸지려면 법적 문제 생긴다고요. 내가 읽다가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애들이 한 말이에요. 조금 아픈 사람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가 엄마한테 우길 때 이거랑 똑같은 행동을 해.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주접을 적당히 떨어야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의 의무를 최대한 다하면서 엄마의 권리도 포기해 가면서 아빠가 아빠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면서 아빠의 권리도 포기해 가면서 너네들한테 그 권리를 양도한 거예요. 무슨 뭐 학교 갈 선택권 조그만 애한테 너 학교 갈래? 아니면 집에서 놀래? 그럼 집에서 논다 그러지. 미국에서 옛날 교육할 때 보면 아주 옛날에 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애들이 맨날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너 뭐 할래? 그리고 선택하라 했더니 죄다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 그렸어. 그래서 그림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평지 찍 거놓고 아빠 엄마 막 손을 막 이러고 있는 막 졸라맨 그거 그림. 그래가지고 미국 교육이 그렇게 개망한 거야. 초콜릿하고 은바하고 이렇게 들어놓고 은바. 야 어느 거 가지려 그럼 초콜릿 집어가요. 어떤 주에서는 교육이 하도 안 돼가지고. 안 살아보고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씨부릴 때는 알고 씨부려라 라고 했는데 애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너는 엄마한테 우길 때 있다고라니까요 진짜. 애들이 그러잖아. 아픈 애 같다고. 니네 엄마한테 우길 때 니네가 이런 모습이에요. 되도 않는 얘기를 막 무슨 그럴싸하게 막 싸질러 놔. 너네 사회 나가서 이걸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연설하듯 얘기할 수 있어요? 얼굴 이렇게 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어떠한 의무도 하지 않는 권리는요. 너네 부모님이나 주는 거지 사회는 함부로 잘 안 줘요. 사회에서 지원금 그거 주는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 선거 때 표 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면서 닥치고 살라고 주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하고 의무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볼 정도라면 사회성은 바닥에다 집어 던진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게 내비둬 주면 내가 알아서 잘 될 거라고요? 그런 자식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